여러분,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알게 됐습니다. 낯선 도시의 벽에 붙은 실종자 전단지. 제 남편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버지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그리고 초등학생 소년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 보셨어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 생일 축하해요.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그날, 남편이 내민 꽃다발은 분홍 장미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생일을 한 번도 잊지 않는 남편. 주변 아줌마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였죠.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림질된 와이셔츠,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언제나처럼 완벽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한데 이번 주는 안성 쪽 공장 설비 점검 때문에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차장이었고 출장은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이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옷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 깃에서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누 향도 남편이 쓰는 애프터 쉐이브 향도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꽃향기였죠. 이 향수 새로 샀어요? 제 물음에 남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그랬습니다. 아, 회사 후배가 선물로 준 거야.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거의 안 쓰는데.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월의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 푸른 하늘 아래서 제 세상이 곧 무너질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어김없이 영상통화가 왔고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잘 지내지? 곧 들어갈게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셋째 날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7시 10분, 7시 30분, 8시. 혹시 회의가 길어진 건 아닐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9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전화기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꺼둔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라도 항상 전화기를 켜두는 게 습관이었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차장님 부인인데요. 혹시 남편이 안성 출장 잘 다녀왔는지. 네. 안성 출장이요? 직원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강민호 차장님은 일주일 전부터 개인 휴가 중이신데요. 안성 출장 계획은 저희 쪽에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휴가? 남편은 분명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설비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확인해 드릴까요? 잠시만요. 몇 분 후 직원은 더욱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민호 차장님은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인께서 모르셨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출장이 아니라 휴가였다면 왜 저한테 숨긴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다른 여자? 아니야.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도박? 빙?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면 48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했지만 사정을 설명하니 경찰관이 일단 상황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분 차량이 하이패스로 안성 톨게이트를 통과한 기록은 있네요. 15일 오후 3시 27분.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안성 어디쯤에?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톨게이트 이후 이동 경로는 추적이 어렵거든요. 일단 48시간만 더 기다려 보시죠. 가출이나 개인 사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서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고. 직접 찾아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침범하고 싶지 않았던 영역이었죠.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서류, 계약서, 명함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쉽게 열렸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업무 자료, 사진 폴더, 음악 파일. 그런데 이상한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PROJECTA라는 이름의 폴더.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생일은 안 됐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남편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쓸만한 비밀번호. 대학 시절 은사님 성함, 첫 직장 이름,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가끔 중얼거리던 숫자. 324. 무슨 숫자냐고 물으면 옛날에 살던 집 비밀번호라고 했던 그 숫자.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습니다. 딸깍, 폴더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지도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구글 맵 캡처 이미지, GPS 좌표, 그리고 수없이 표시된 안성이라는 지명. 어떤 파일에는 특정 건물 사진도 있었습니다. 낡은 빌라, 작은 슈퍼마켓, 허름한 가구 공방. 왜 남편이 이런 자료를 모았을까? 출장이면 회사 자료를 가져가면 되는데 왜 개인 노트북에 이렇게 상세한 지도를 보관한 걸까?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는데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지난 3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3월 24일 안성 방문, 6월 12일 안성 체류, 9월 5일 안성. 규칙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어떤 때는 일주일씩.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온 날들. 친구 결혼식이라며 주말을 비운 날들. 모두 이 파일 속 날짜와 겹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3년 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안성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집요하게 그곳을 오갔을까?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한다고. 안성으로 가야 한다고. 이튿날 아침, 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안성까지는 1시간 반.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10월의 비는 차갑고 처량했습니다. 안성터미널에 내려 노트북에서 본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택시를 탈까 했지만 걷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밟았을 이 땅을, 남편이 본 풍경을 똑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낯선 도시의 낡은 주택가.
여기저기 빈 집들이 보였고 골목 모퉁이마다 묵은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남편이 왜 왔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3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노트북 사진에서 본 바로 그 가게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녹슨 철문. 들어가려다 말고 벽면을 보았습니다. 전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집 팔아요, 일용직 구함, 강아지 분실. 그 사이에서 제 시선이 한 장에 멈췄습니다. 빗물에 번진 전단지. 하지만 사진은 선명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 하지만 전단지에 적힌 이름은 달랐습니다. 이성욱 48세, 아버지를 찾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단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2021년 10월 실종. 키 178cm, 마른 체격.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13456 7890. 이성욱? 기억을 잃었다고? 2021년 실종.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2021년이면 3년 전입니다. 그때 남편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실종될 시간 따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단지에 남편 얼굴이 있는 걸까? 누가, 왜 이런 전단지를 만든 걸까? 아줌마, 왜 우리 아빠 사진을 보고 계세요?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우비를 입고 손에는 똑같은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이성욱. 3년 전부터 가끔 길을 잃으세요. 머리를 다치셔서요. 아이의 말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 이성욱? 길을 잃는다고? 혹시 아빠를 보셨어요? 아이가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맑아서 순수해서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전단지를 보고 궁금해서. 그렇구나. 괜찮아요. 아빠는 꼭 돌아와요. 길을 잃어도 언젠가 집을 찾으시거든요. 아이는 웃으며 다른 벽에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풀을 바르고 조심스럽게 전단지를 펴붙이는 모습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사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랑 아빠랑 저 셋이서 살아요. 아빠가 안 계실 때는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붙이는 거예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엄마, 남편한테 다른 가족이 있다는 말인가? 다른 아내가 있다는 말인가? 집이 어디니? 혹시 아줌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따라오실래요? 엄마한테 여쭤봐야겠지만 아빠 찾는 걸 도와주신다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빗속을, 좁은 골목을,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아이가 멈춰 선 곳은 3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저희 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 302호가 우리 집이에요. 아이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올라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이웃집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그 냄새.
302호 현관 앞에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운동화, 여자용 실내화, 그리고 남자 운동화. 그 운동화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회색 바탕에 파란색 줄무늬. 작년 봄, 제가 남편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모델.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오래된 TV.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와 한 여자, 그리고 민호. 아니, 이곳에서는 이성욱이라 불리는 남자.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 남편은 모든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미소. 제가 사랑했던 그 미소. 지훈아, 누가 왔니? 안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척하지만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당신 남편의 진짜 아내라고 말해야 할까요? 전단지 보고 연락하려던 사람인데 지훈이가 길에서 만났대요. 겨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반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지훈아, 방에 들어가 있어.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손이 가늘고 여러 곳에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습니다. 남편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남편분이 언제부터 실종되신 거예요?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확히 3년 전이에요. 2021년 10월 24일. 비 오던 날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집 앞 골목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어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깨어나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셨어요.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냥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떡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문도 신분증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봤어요. 퇴원 후에도 갈 곳이 없으셨으니까요. 여자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이었죠.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들었어요. 지훈이도 아빠처럼 따랐고요. 그래서 작년에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혼인신고.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또 사라지시기 시작했어요. 며칠씩 연락이 안 되다가 돌아오세요. 기억을 못 하시니까 어디 갔는지도 본인이 모르세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제가 잘 못 돌봐드린 것 같아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만들어진 관계인 줄도 모르고. 혹시 병원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당시 진료 기록이랑 소견서예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안성중앙병원 진료 기록지. 2021년 10월 24일자. 두부 외상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증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란을 읽었습니다.
환자는 전반적 기억상실 증상을 보임.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기억 전무. CT 촬영 결과 뇌 타박상 확인됨. 지속적인 관찰 필요.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고 의사 사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정확히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집 앞 골목이요. 빌라에서 5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CCTV 같은 건 없었나요? 이 동네는 CCTV가 거의 없어요. 경찰도 못 찾았어요. 너무 교묘했습니다. CCTV 없는 곳에서 발견되고 신분증 없이 쓰러져 있고 기억상실까지.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남편분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해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책상이나 선반 같은 걸 만드세요. 가구 공방. 남편은 건설회사 차장이었습니다. 가구는 만들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가 아는 남편은 그랬습니다. 잘 되나요? 공방이. 그럭저럭요. 큰 돈은 못 벌지만 우리 셋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성욱 씨가 손재주가 좋거든요. 여자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슬펐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남편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공방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서요. 여자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아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줌마, 우리 아빠 꼭 찾아주세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공방은 빌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성욱 가구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주인이 실종된 상태니까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창문이 보였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공방 안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톱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연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만든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이런 걸 만들었을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컴퓨터와 서류, 건설 도면을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고 선반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작업대 아래 숨겨진 수납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얇은 나무판을 밀어내니 작은 금고가 나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324. 노트북 비밀번호였던 그 숫자.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호 명의 신분증. 우리 집 주소가 적힌 운전면허증. 회사 사원증. 두 번째 서류.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제 일정표 복사본.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 일정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은행 거래 내역서. 제 명의로 된 적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 3년간 총 8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두 인생을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민호로, 안성에서는 이성욱으로. 금고 맨 밑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와 은수, 그리고 아기를 아는 사진.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24일. 2018년.
그때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때부터 은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방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습니다. 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제가 강민호와 함께한 10년은 무엇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하나의 사기극이었을까?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짚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던 날들, 회사 워크숍이라던 주말들, 야근한다던 밤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2018년 6월,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썼을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그때 남편은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 은수는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남편은 회사 송년회가 있다며 밤을 샜습니다. 빌라에 걸린 사진 중 크리스마스 트리 앞 가족 사진의 날짜도 2019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제 기억으로는 남편이 친구 아버지 장례식 간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돌아와서 장례식이 힘들었다며 피곤해했습니다. 실제로는 안성 골목에서 기억상실자로 쓰러지는 연기를 했던 겁니다. 너무 치밀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경찰도, 병원도, 은수도, 저도 모두 속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금고에서 본 거래 내역을 떠올렸습니다. 제 적금에서 빠진 8천만 원. 하지만 남편 연봉이면 그 정도 돈은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었을까? 단순히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걸까? 공방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더 파헤쳐야 한다고. 남편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야 한다고.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은수를 만나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빌라 맞은편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302호를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7시, 8시, 9시. 9시 30분쯤 익숙한 차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에서 남편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빌라를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302호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아빠 없는 동안 엄마 잘 도와줬어? 응. 나 착하게 있었어. 그래, 우리 아들 최고야.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짜 아버지 같았습니다. 은수가 현관에 나왔습니다. 남편은 은수를 안았습니다. 서울에서 저를 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걱정 많이 했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고 커튼이 쳐졌습니다. 저는 카페에 앉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기 저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 하지만 동시에 저기 저 남자는 이성욱이기도 합니다. 은수의 남편이자 지훈의 아버지. 어느 쪽이 진짜일까? 아니, 둘 다 가짜인 걸까? 302호 창문을 응시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저녁을 먹는 모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다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불이 꺼졌습니다.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빌라는 조용했습니다. 몰래 계단을 올라가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624. 금고에서 본 사진 날짜. 지훈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안방 옆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옷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러다 거실 소파에 놓인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노트북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서울의 강민호 얼굴이었습니다. 안성의 이성욱이 아니라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 통장이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화면을 띄우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화면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안방에서 은수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시 푸근한 이성욱이 되었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어요? 많이 피곤했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서울 쪽 거래처랑 미팅이 있어서 일찍 준비하려고요. 서울까지 가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큰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요. 잘 되면 지훈이 피아노도 사줄 수 있을 거예요. 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은수를 안았습니다. 당신이랑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옷장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1시간 후 저는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은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학교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은수 씨. 제 목소리에 은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설거지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제 왔던 사람이에요. 전단지 보고 온. 왜 여기 계세요? 어떻게?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수는 겁먹은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남편 이성욱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강민호예요. 제 남편이라고요. 가방에서 웨딩 앨범을 꺼냈습니다. 서울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쳐 은수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턱시도를 입은 민호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23일. 우리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믿기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신분증 사본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기억을 잃었어요. 3년 전부터. 기억상실은 거짓말이에요. 공방에서 찍은 금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신분증, 우리 집 주소, 제 일정표. 이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공방에 숨겨둔 거예요. 기억을 잃은 사람이 이런 걸 숨겨둘 이유가 있을까요? 은수는 사진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저랑 지훈이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제 돈을 빼돌렸어요. 3년간 8천만 원. 당신한테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은수는 거래 내역을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친정 땅. 작년에 담보대출 받았어요. 공방 확장한다고. 그 돈은요? 모르겠어요. 공방은 그대로인데.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예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 속은 거예요. 그 남자한테. 은수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왜?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돈 때문이겠죠.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거나. 지훈이는? 지훈이는 어떡해요? 아빠라고 믿고 있는데.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은 죄가 없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무슨 증거요?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른 범죄는 없는지.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하겠어요. 남편 컴퓨터나 서류 같은 거 뒤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성욱 씨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찾아봐요. 집 구석구석, 공방, 차 안까지. 숨겨둔 게 분명 더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저와 은수는 동맹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같은 남자에게 속은 두 여자.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와 은수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수는 안성에서, 저는 서울에서. 은수가 보낸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공방 장부에는 실제로는 없는 거래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 허위 계약서. 남편은 이것들로 돈 세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복사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서울과 안성을 오가며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출장 잘 다녀올게라고 저에게 전화하고 5분 후 자기야, 곧 집에 갈게라고 은수에게 전화하는 장면. 저는 서울에서 더 큰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서류를 뒤지다가 남편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건물 매각 계약서를 작성해 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물. 시가 30억 원 상당. 남편은 그걸 15억에 팔아치우고 차액을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의 최종 목표는 제 유산이었습니다. 은수에게서 친정 땅을 담보로 대출받고 저에게서 적금을 빼돌린 건 전부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증거 충분해요.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덫을 놓을 거예요. 남편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덫.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이중혼인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죄목이 줄줄이 늘어났습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형량도 상당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뭔데요? 직접 대면하고 싶어요. 그 남자 얼굴 보면서 끝내고 싶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나야. 서윤아.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 있어. 아빠 유산 상속 절차 다 끝났어. 전화 너머로 남편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복잡했을 텐데. 응. 그래서 축하 파티 하려고. 이번 주말에 집에서 저녁 먹자.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주말? 이번 주말? 응. 토요일 저녁.
괜찮지? 아, 그날 안성 쪽 계약 건의. 여보, 이거 중요한 일이야. 30억짜리 건물이라고. 당신이랑 의논하고 싶어. 30억. 그 말에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고마워. 사랑해. 전화를 끊고 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와요. 주소 보낼게. 은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토요일 저녁.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샐러드.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처럼.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꽂았습니다. 딱 하나. 은수가 도착했습니다. 지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저기 안방에서 기다려요. 제가 신호하면 나와요. 은수와 지훈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껐습니다. 케이크 촛불만 켜두었습니다. 7시 정각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아 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 왜 이렇게 어두워? 불 켜야지. 남편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면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은수가 지훈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앉아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고?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강민호 씨. 아니, 이성욱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고쳤습니다. 서윤아,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아니에요. 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세요? 저예요. 은수. 당신 아내. 저 사람 누구야? 난 모르는 사람인데. 지훈아. 은수가 아들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빠한테 인사해. 지훈이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를 보며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맞죠? 왜 모르는 척해요? 나는 내 아빠가 아니야. 거짓말. 제가 서류 뭉치를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제 명의 계좌에서 3년간 빼돌린 8천만 원. 은수 씨 친정 땅 담보 대출 6천만 원. 전부 당신이 한 거예요. 그건 아직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 건물 매각 계약서. 위조 도장으로 만든 거죠? 15억에 팔아서 중간에 빼먹을 생각이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방 금고에서 찾은 것들도 있어요. 당신의 진짜 신분증, 우리 집 비밀번호, 제 일정표. 기억을 잃은 사람이 이런 걸 왜 숨겨뒀을까요? 나는 정말 기억을. 그만해요. 은수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3년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제 인생을 망쳤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돈. 사업 실패했어. 5년 전.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10억 빚을 졌어. 서윤이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저를 속인 거예요? 은수 씨도 속이고.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은수는 원래 사귀던 사람이었어. 결혼 전부터. 헤어지려고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더라고.
은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기억상실 연기를 한 거예요? 저를 이용하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랑했어. 서윤이 너를 정말 사랑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요? 돈을 훔치고 유산을 노리고 다른 가정을 꾸리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호 씨, 이중훈인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경찰관들이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은수, 그리고 지훈만 남았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추징금 20억. 남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저와 은수에게 나눠졌습니다. 공정하게, 피해에게 비례해서. 공항 커피숍에서 은수를 만났습니다. 지훈은 옆 서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제주도요. 거기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고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서윤 씨는요? 저는 혼자 여행 좀 다니려고요. 유럽이랑 동남아시아. 제 이름을 찾으러 갈 거예요. 제 이름이요? 응. 10년 동안 남편의 아내 서윤으로만 살았거든요. 이제 그냥 서윤으로 살고 싶어요. 은수가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찬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남자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강하니까요. 지훈이 서점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책 사도 돼요? 그럼 우리 지훈이가 고른 건데 당연하지. 은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 씨. 응.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끝까지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같이 싸워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아는 사람끼리의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은수와 지훈은 제주도행 게이트로, 저는 방콕행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돌아보니 은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게이트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향수 냄새로 시작된 의심이 붉은 거짓말로 가득한 1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나로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10년을 살았던 도시. 이제 떠나는 도시.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뒤로 한 채 미래를 향해.